자, 2교시를 시작해 볼까요? 한글 맞춤법 2항부터 우리 교재 2페이지 한글 맞춤법 2항부터 띄어쓰기부터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2항 띄어쓰기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한참 동안 붙입니까 띱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니까 앞에 거가 아니라 뒤에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띄어쓰기는 기본적으로 단어면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음에 제3장 외래어 표기법을 보도록 할까요?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예,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1986년에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요 1교시 때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 다룬 거는 1교시 때 다룬 것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진도가 쭉 나가봐야 그 표준어 규정 정도까지밖에 못 나가요. 예, 그래서 그 외래어 표기법 뒷부분을 못 나가니까, 예, 그 점은 조금 그 시간상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 외래어 표기법은 뒤에, 우리 책의 뒷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예, 그러면은 그 바탕 위에 그 지식을 또 쌓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3항 외래어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게요. 그러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읽나요? 이거 저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하고 그 실사하고 섞은 것 있죠? 이거 뭐 특촬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그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치 그 파워레인저처럼 뭐 이렇게 뭐 변신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이러는 그런 후레쉬맨이라는, 예, 그런 일본 그 특촬물이 있었습니다. 특수 촬영물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 후레쉬맨 이렇게 한국에서, 예,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 후레쉬맨 맞나요? 예, 이거 F는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나요? F는 피읍으로, 예, 그렇게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C 있죠? C 같은 경우에 쉬였나요? 쉬었나요? 예, C로 적기로 했죠. 요 슈 발음, 요 S자 길게 한 것은 뒤에 오면 C로 적기로 했고, 그 다음에 플래시맨, 여기에 플레이에 A 있죠? A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는 I입니까? 어이입니까? 예, 그거는 I로 그렇게 적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리을 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자음으로만 끝나면 리을리을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다 종합해보면 정답은 뭔가요?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플래시맨이, 예,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후레시맨 이러면, 예, 그거는 신입생 있죠? 신입생 후레시맨이라고 그러는데, 예, 프레시맨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프레시맨이 아니라 플래시맨이라고 그렇게 써야, 예, 번개인간의 뜻에, 예, 부합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보시면 제2장 자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4항 자모 이름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저기 한글 우리나라 의문이 몇 개가 있나요? 우리나라 의문이 여러분 24개가 있다고 보통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예, 그거는 맨 처음에 후민정음 정할 때 우리가 28자로 하는 그런 후민정음의 버릇에 기초해가지고 그래서 24개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한글 자음은, 그러니까 우리 24개면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음 먼저 적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피읒. 그래서 우리 지금 14개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빠진 것들 있죠? 예, 뭐가 빠져 있나요? 예, 여기에 쌍이 빠져 있네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5개 더 더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몇 개입니까? 실제로는 19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모음 한번 볼까요? 모음은 우리가 24개 중에 10개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10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렇게 10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좀 빠진 게 몇 개 있죠. 여기 아에 이자 붙인 것, 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자 붙인 것, 예, 에, 예, 그 다음에 왜, 여기는 이자 붙일 수 없죠. 여기 이자 붙일 수 있고 여기는 붙일 수 없고 요거 이자에도 붙일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7개. 자, 요게 끝인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더해가지고요. 예, 요렇게 그 5하고 아가 합친 요 5자가 앞에 오는 것들이 몇 개 있네요. 와, 왜, 워, 왜. 이렇게 해서 4개.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예, 요거 10개, 7개, 4개 합치면은 21개예요, 21개. 여기다 쓸게요, 21개. 자, 그래서 자음 아까 전에 19개라고 그랬죠? 모음 21개라고 그랬죠? 합쳐서 몇 개입니까? 합쳐서 40개입니다. 40개. 그러니까 우리 그 24개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의문은 몇 개입니까? 한국의 의문은 40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4개였을 때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자음이 더 적어요. 자음이 19개고 모음이 21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일단은 한국의 의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자모의 또 이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한번 그 지금 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20넉자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40개라는 것 그거 알아두세요. 자,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피읒, 피읍, 히읗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자음, 자모의 패턴이 쭉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 앞에는 이, 뒤에는 을을 놓고요. 을을 놓고 그 다음에 앞에 초성에 오는 것, 니은 같은 경우에 뒤에 종성에 오는 것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리을도 볼까요? 요거 사이에 두고 앞에 오는 것 초성, 종성 이렇게 배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규칙에 맞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네, 기역이 있고요. 요거는 이거 열을 썼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있고요. 이거는 글을 썼군요. 그 다음에 시옷이 있네요. 이거는 오를 썼네요. 왜 얘네들만 이렇게 예외일까요? 예외 3가지. 왜 예외일까요? 그것은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이름은 니은, 리을 이런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세종대왕이 붙였나요? 세종대왕은 이때 당시에 기니, 딜이 이렇게만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만 읽었고 이것의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최세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한글이 반포된 지 30년 후에 나온 책입니다. 30년 후에 나온 책인데 이런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왜 기역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니은, 리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그때 자, 이거를 니은을 니은으로 읽자라는 것 어떻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요거 니은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한글이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니은을 발음 기호로 적었는데 그때 당시 발음 기호는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니은을 적었습니다. 한자 니자 있나요? 네, 니자 있습니다. 석가모니에 석가모니 니자. 그 다음에 은자도 있죠. 한자. 리자 있나요? 리자 있고요. 을자 있습니다. 한자에 리, 을 있고 다 발음 기호가 있는데 자, 기자 있나요? 네, 기자는 한자 있습니다.
역자 있나요? 역자? 아, 윽자? 예, 원래 윽이라고 적어야 되죠? 윽자 한자가 없습니다. 요거. 없어서,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것과 가장 비슷한, 윽자와 가장 비슷한 역자를 갖다가 끄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요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있죠? 디귿 같은 경우는 디귿이라고 적어야 되죠? 으자 한자 있나요? 예, 으자 한자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한자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자 한자 있습니까? 그자 한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식을 썼느냐면 요렇게 쓰고 동그라미를 썼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끝말자예요. 예. 그때 당시엔 이거를 끝을 어떻게 썼냐면 글이라고 썼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요 끝말자를 써가지고 요 말자가 말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요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이것은 뜻으로 읽어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D자란 한자 있나요? D자? 예, D자는 그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지자거든요. 지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라고 읽지 않고 D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D, 동그라미 말, 그래서 음으로 읽어라. 이런 식으로 그 표기를 했던 겁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요.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 시자 한자 있나요? 네, 시자는 한자 있죠? 네, 시간 할 때 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으자 한자 없죠? 예, 으자 한자 없으니까 예, 요거는 못 쓰고 예, 대신 이제 오자는 어떻게 썼을까요? 오자는 이렇게 의자를 쓰고 동그라미 썼습니다. 요건 옷 의자에 옷 의자. 예, 그래서 이걸 옷이라고 그렇게 뜻으로 읽어라. 예, 그래서 시 옷이 된 것입니다. 자, 요거 왜 예가 생겼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거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것을 뭐 따로 예외를 두지 않고 기읍, 디읍, 시읍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자모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최세진의 그 저작권을 인정해서 그래서 저 원전대로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식으로 적기를 했고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다 똑같이 기읍, 디귿, 시읒이라고 그렇게 적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자음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 모음 볼까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모음은 어려운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붙임 1번 볼까요? 위의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예를 보시면 요거 어떻게 읽나요? 쌍기역, 쌍자를 붙입니다.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자 이거 보시면 저기 쌍기역할 때 요게 이게 예전에 무한도전을 봤는데 그 하하라는 출연자가 요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읽지 않고 끼역이라고 읽다고요. 끼역. 끼역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막 옆에 그 유재석이 무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 쌍자를 붙입니다. 쌍기역, 쌍디귿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뒤에 그 모음 같은 경우에는 에, 예, 어, 예, 와, 왜, 워, 왜, 위, 의 이렇게 읽는 거는 어려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니까요. 자, 그다음 붙임 2번 볼까요?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 그래서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비음, 비읍, 쌍비읍.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대학에 오실 수준 되면은 뭐 대학에 오실 수준이 죄송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요 순서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들, 즉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은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외워야죠. 이거 외워야 되는데
대단히 좀 순서 외우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자사전이 있어서 이 순서를 안 외워도 되지만 예전에 책사전 가지고만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는 요게 꼭 외워야 되는 그런 그 단어였습니다. 외워야 되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순서부터 외워야 사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음 순서도 예, 야, 예, 에, 에, 여,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순서대로 나가는 것 알고 있을 거고요. 자, 해설을 보면 받침 글자의 차례가 다뤄지지 않았으나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받침 글자도 기역, 쌍기역, 기역, 시옷, 니은, 니은, 지읒, 니은, 히읗 이런 식으로 겹받침의 순서도 원래 그 자모의 순서에 맞게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자, 이거 있죠? 이거 키역인가요? 키윽인가요? 기역만 역자 씁니다. 기역만 기역. 그러니까 요거는 키역이 아니라 키윽입니다. 키윽. 그래서 기역하고 키윽하고 요거 자목의 뒷부분이 다르다는 것 그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붙임 1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나요? 어떻게 읽고 쓰나요? 희역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쌍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쌍기역 1, 2, 3, 4번 중에 3번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볼까요?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된소리, 한글 맞춤법 5항 된소리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가 있다면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가 있겠네요. 그 된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아래 2번에 다만 있죠? 다만 저 박스 안에 밑에 다만 그거 읽어보면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다만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게 까닭이 있는 된소리입니다. 이렇게 까닭이 있는 된소리,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기역, 비읍 뒤에 무성음이 오면 유성음, 성대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성음이 오면은 뒤에 소리가 된소리가 난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역 뒤에 오는 경우 볼까요? 이거 발음 어떻게 되나요? 국가로 나죠? 가.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밥 주걱 이랬을 때 요 비읍 뒤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나요? 요거 쭈로 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역이나 비읍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현상이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서 이럴 때는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겁니다. 한국어에 이런 의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인데요. 자, 그런데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 예를 들면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번 두 몸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를 보겠습니다. 두 몸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자, 소쩍새 같은 경우에 그 소쩍새의 쩍이 지금 오와 쩍의 어 사이에 쌍지읒으로 그렇게 소리가 나죠. 요거는 지금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입니다. 이럴 때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이렇게 된소리 대기 현상처럼 뚜렷한 까닭이 있게끔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국가라고 적지 않고 국가라고 적는 거 보니까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밥주걱이 아니라 밥주걱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을 하고요.
뚜렷한 까닭이 있게끔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5항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지금 소쩍새라는 새가 나오는데 소쩍새는 맹금류, 즉 다른 뭐 새나 뭐 뱀 같은 것도 막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새일까요? 아니면 뭐 뻐꾸기나 뭐 파랑새처럼 그렇게 좀 약간 귀여운 모양의 그런 새일까요? 여러분 그 소쩍새 보면 뭐 소쩍소쩍 그렇게 우니까 되게 좀 작은 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요건 부엉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엉이는 맹금류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딱 보니까 부엉이가 뱀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게 그 해를 가려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참 저 새도 참 무서운 새구나라는 걸 깨우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소쩍새 같은 거는 소쩍소쩍 이렇게 운다고 그래서 소쩍새라고 그래서 부엉이인데 소쩍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쩍새가 그 소쩍이 솥이 적다란 뜻으로 솥이 적은 게 어떨 때 솥이 적습니까? 풍년이 들면 거기에 이제 밥을 많이 짓기 때문에 솥이 적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또 들려서 그래서 그 길조로서 풍년조로 그렇게 또 부엉이가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래 그 해설 보시면 그럼 이제 숙제를 볼까요? 숙제. 거짓이 아니라 참말로 무엇을 하기 전에 차라리는 흔히 숙제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기 뚜렷한 그게 없는 의미가 뚜렷하게 그 까닭이 없이 그렇게 나는 된소리로 그렇게 인식이 들어서 숫제로 적어야 될 것 같지만 왜 숫제라고 적느냐? 이 경우에 숫은 숫되다, 숫접다, 숫지다 등과 연관되며 숫접이 뭐 하여간 이렇게 분석되는 것이므로 그래서 숫제로 적지 않고 숫제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숫이 이렇게 독립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독립이 되기 때문에 요거 발음이 요거 저 디귿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까는 기역 비읍 뒤에 난 된소리 났지만 요것도 그거기 때문에 저기 저 무성음이기 때문에 무성음 뒤에서 나는 무성음은 된소리로 난다. 그 된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숫제라고 적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앞에 숫이라는 게 이렇게 독립이 되면서 뒤에 그 째가 된소리가 나는 뚜렷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제라고 적지 않고 숫제라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것도 역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무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된소리 반영합니다. 된소리 그 소리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보시면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하다. 이런 식으로 유성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 표기에 반영합니다. 자, 다만 볼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역, 비읍, 받침 뒤 기역, 비읍뿐만이 아니라 디귿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무성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소리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아래 해설에 나올 거예요. 이따 해설이 이따 보시고 자 일단은 예를 보겠습니다. 국수 기역 뒤네요. 깍두기 기역 뒤네요. 딱지, 색시, 싹둑 여기까지는 기역 뒤고요. 그 다음에 법석, 갑자기, 몹시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비읍 뒤네요. 그래서 기역, 비읍 뒤에서 디귿 뒤도 마찬가지지만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기를 반영하는 경우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그 경우에요. 자 아래 해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예컨대 똑똑하다, 쓱싹, 쌉쌀하다, 똑똑, 쓱싹, 쌉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소리가 연속이 되거나 비슷한 음절이 연속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연속이 될 때는 뒤에 있는 것을 또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똑독이 아니라 똑똑, 쓱삭이 아니라 쓱싹, 예, 쌉살이 아니라 쌉쌀 이런 식으로 예,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음절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예, 이렇게 된소리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역, 디귿, 뭐 비읍 뒤에 나는 그 현상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똑같이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표기에 그 된소리를 반영하는 예외적인 예외적인 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위처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첫 소리가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표하시고 1번 두 모음 사이에서 해쓱하다, 예, 해쓱하다. 자, 이렇게 해쓱하다, 해쓱하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이 되는데 예, 해쓱하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해쓱하다라나 해쓱하다나 아니면 헬쑥하다, 헬쑥, 헬쑥하다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표현입니다. 헬쓱하다는 잘못된 표현인데 자 어쨌든 헬쓱하다 같은 경우는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니까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헬쓱하다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울림소리 뒤를 볼까요? 듬뿍하다, 듬뿍하다. 자 듬뿍하다라고 그렇게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유성음 뒤에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듬뿍하다 앞에 게 맞고요. 자, 다만 보시면 야단법석, 야단법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뚜렷한 까닭이 있게끔 나는 된소리군요. 예, 비읍 뒤에서 뒤에 석이 썩이라고 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뚜렷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단법석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야단법석의 그 어원은 아시죠? 예, 요거는 야단법석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이 그 밖에서 들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야단법석은 밖에 있는 단에서 법석, 그러니까 법회를 여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되게 시끌벅적한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쓱싹, 쓱삭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지금 기역, 디귿, 비읍, 무성음 뒤에서 와서 된 소리가 되는 경우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일 때는 표기에 반영을 해준다. 똑같이 적어준다. 거기에 따라서 쓱싹과 쓱삭 뭐가 맞나요? 쓱싹이 맞죠. 쓱싹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볼까요? 자, 쓱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 앞에 보면은 싹둑이라는 표시 그게 있어요. 요거는 싹둑이입니까? 싹둑입니까? 예, 요거는 싹둑이라고 적어줘요. 예, 그래서 자, 왜 위에 거는 이제 똑같이 된수를 적어준데 요건 뒤에 건 된수를 적어주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두 개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거는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일 때만 뒤에 거를 된수를 적어주고요. 이런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같거나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그냥 그 예사소리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5페이지 제2절 구개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6항 구개음화 표기 제6항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 티읕으로 적는다. 자, 구개음화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요. 요 디귿, 티읒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이 되는 것 요게 구개음화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구개음인가요? 요게 구개음인가요?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되는 것이니까 요게 구개음이 되겠습니다. 지읒, 치읒이. 자, 그러면 이 구개음화 이렇게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나는데 즉 미다디가 미다지로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우리 쓸 때 미다지라고 쓰나요? 미다디라고 쓰나요? 미다디라고 그렇게 쓰지요.
그 글씨 쓸 때. 그러니까 국외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국외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이 있는데 기역을 취하고 니은을 버리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기역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디, 마지, 마디라고 적어주고요. 해도디, 해도지. 발음은 해도지로 하지만 해도디로 적어주는 겁니다. 구디, 구지. 발음은 구지로 나지만 구디로 적어주는 것이고요.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미다디, 미다지. 자, 발음은 미다지로 나지만 쓰는 건 어떻게 쓴다고요? 미다디로 앞에 걸로 써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뵙겠습니다.